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밋의 정의에 대해서 어, 직관적이었던 것을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죠. 어, 지금 이게 온라인 강의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볼 수가 없어서 음, 제가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다 혹은 또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면 제가 편하게 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구나 혹은 이런 부분을 힘들어하는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 제가 하는 강의가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피드백을 여러분들도 피드백을 거기 댓글에다 달아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좋았다. 뭐 이런 부분은 좀 바뀌어야 한다. 이런 거를 댓글로 남겨주면 많은 강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리밋의 정의를 좀 괴롭게 해봤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네, 이것의 뜻이 엡실론 델타를 써서 엄밀한 정의가 어떻게 주어졌냐 하면은 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오차를 하나 잡을 겁니다. 여기 이 오차라는 거는 f하고 l의 두 개의 함수값과 극한값의 그 차이가 여러분들 어떤 값을 줘도 다 이 오차를 어떻게 잡더라도 그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왜냐하면 이게 1로 다가간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얼마나 가까우면 이게 얼마나 가깝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x하고 a의 거리가 충분히 가까우면 이 함수값과 극한의 차이도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집어넣든 간에 항상 더 작아지게 할 수 있는 이런 델타가 있다. 이거였죠. 어, 이게 이제 말로써 설명하는 거고 함수의 그래프로 보면 여러분들이 또 오히려 직관을 얻을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해보죠. 우리 함수 f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뭐 이런 게 우리 함수 fx라고 하고 이 점을 우리가 x를 a라고 하고 지금 이 제가 그린 함수는 아주 좋은 함수를 그렸죠. 연속 함수를 그렸는데 뭐 복잡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괴로우니까 쉬운 함수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요게 우리 함수 값인데 요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1로 다가가는 거니까 극한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f하고 l 이게 l인데 함수값이 l하고의 차이가 엡실론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이 빨간색으로 엡실론을 잡았다고 해보죠. f하고 l 그러니까 함수값이 여기 얘 이 요게 l이에요.
요 값이 요 높이가 L입니다. 요 높이하고 함수값의 차이가 엡실론 반경에 들어간다. 엡실론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요만큼을 여기가 이제 L 마이너스 엡실론이 될 테고 여기가 L 플러스 엡실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쭉 가보면 이렇게 이제 요 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이런 포인트가 있겠죠. 그러면 문제는 내가 엡실론을 이렇게 줬을 때, 요 엡실론 이렇게 엡실론을 줬을 때,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엡실론인 거죠. 그 엡실론을 줬을 때 델타를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잡으면 됩니까? 델타를 어디로 잡으면 돼요? 요 안에 쏙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여기가 A 플러스 델타 A 플러스 델타 여기가 A 마이너스 델타 이런 식으로 델타를 잡아주면 함수값이 요 안에서 딱 두 개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해준다는 뜻이죠.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엡실론 안에 쏙 들어가니까 두 개의 차이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요 그림에서 보면 델타를 이렇게 잡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렸는데 요보다 더 좁게 델타를 잡아도 여전히 만족된다는 것을 이 그림상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네, 이게 우리의 극한의 정의였습니다. 엄밀한 정의였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옛날에는 그냥 한없이 A로 다가가면 함수값도 L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수학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이걸 가까이 해야지 얘가 원하는 오차만큼 가까이 가겠는가 훨씬 더 좀 디테일을 준 거죠. 예전에는 한없이 가까이 가면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 어느 정도 가까이 간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엄밀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계속 거기에 이어서 그 극한을 사용해서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컨티뉴이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먼저 연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합시다. 이게 우리 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즉 여기서 보면 그냥 연속이 아니고 어떤 점에서 연속이라는 거죠. 그 점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겁니다. 뭘 판별하냐면 바로 요거.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을 때 그럴 때 우리 연속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정의를 보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엡실론 델타에 지금 푹 빠져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For all epsilon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엡실론 델타를 써서 나타낼 수도 있죠.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여기 좀 다르지? 이 부분이 왜 다르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함수가 그 점에서 연속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점에서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연속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이 값이 우리 함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x는 a에서 이미 함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x는 a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를 이제 버려도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극한값만 따지기 때문에 버렸는데, 이제는 x가 a일 때는 당연히 fx가 fa니까 0이니까 얘를 0보다 크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요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게 차이점입니다. 요게 이제 연속이라는 뜻이고, 요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Continuous at x is equal to a.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무슨 소리냐면, 이 등호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일단 함수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조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극한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극한값이 없다면 함수값과 같을 수가 없으니까 이 두 개가 일단 얘도 값이 있고 얘도 값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그것이 실제로 두 값이 같더라. 그러면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얘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연속을 위해서. 연속성, x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쓰기는 이렇게 하나로 썼지만 이 등호 안에는 이런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discontinuous하다 라는 말은 continuous가 아니다. 불연속이다라는 말은 연속이 아니다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다 이 뜻이겠죠. 이런 함수를 한번 봅시다. 유리함수죠. rational function입니다. 분자 분모가 모두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가 아닙니다. 어디서 제외가 되나요?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에서 함수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함수는 x는 2에서 함수값이 없어요. 함수값이 없으니까 이게 2에서 함수값이 없으니까 x는 2에서 불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만 눈여겨본다면
요 분자는 저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x 빼기 1을 분자분모로 나누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x 빼기 2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x는 2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x는 2 자체가 이 함수를 정의가 안 되는 부분이죠. x는 2에서는 이 함수가 정의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x가 2가 아닐 때만 분자분모를 저걸로 상쇄, 약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약분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에서 x 더하기 1이에요. x가 2가 아니기만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x는 2가 아닐 때 이 함수라고 하고 x는 2일 때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값을 하나 줍시다. 그러면 이 f를 x가 2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x가 2가 아니면 이 함수는 x 더하기 1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1차 함수죠. 1차 함수. 그러면 x가 2일 때 뭐라고 정의하면 저 함수, 이 함수 f를 연속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3이죠. 왜냐하면 요거 상쇄시키고 나면 x 더하기 1인데 2일 때의 값이 3이니까 이렇게 정의하면 연속이 됩니다. 저 함수 f가. x는 2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 이유는 (2)에서의 극한값이 (2)에서의 함수값과 같기 때문이죠. 요거는 뭐 여러분들 금방 체크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한 점에서 연속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구간에서 함수가 연속이냐 아니냐를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각 점마다 다 연속이면 그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정리하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전혀 문제 없죠. 각 점에서 연속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 따져주면 되니까 뭐 큰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극한에서 다루었던 얘기를 함수에 대해서도 연속이냐 아니냐를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정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f하고 g라는 두 개의 펑션이 있는데 두 개의 펑션이 x는 a라는 특정한 점에서 연속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수 c는 이 c는 상수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펑션들을 고민할 거냐 하면 함수 두 개를 더하는 거, 그러면 또 새로운 함수가 생기죠. 혹은 빼는 거, 혹은 이 함수에다가 이 상수를 곱하는 거, 혹은 두 함수를 곱하는 거, 혹은 두 함수를 나누는 거. 이런 네 가지 형태의 우리 극한의 성질, 극한의 법칙, 리밋 로우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네 가지가 있었죠. 여기서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이라는 것이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네 개가 각각이 f하고 g가 요 점에서 연속이면 이 함수들도 여전히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단 조심해야 될 게 요 분모. 요 분모는 분모는 0이 아니라고 가정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요거는 증명은 극한의 성질 그거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뭐 따로 증명은 또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코롤러리 그 따름 정리가 뭐냐 하면은 모든 다항함수는 모든 곳에서 다 연속이다. 어떤 점에서든 어떤 점에서든 다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어, 첫 번째,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면은 상수항부터 뭐 예를 들어서 n차까지 쭉 그 합으로 각 차수의 합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각 차수는 1차 같은 경우에는 x가 하나, 2차 같은 경우에는 x가 두 개 곱해져 있는 거, 3차 같은 경우에는 x가 세 개 곱해져 있는 거. x가 1차 함수가 연속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차 함수 두 개를 곱하면 2차 함수가 얻어지는데 각각이 연속이면 두 개도 연속이라고 그랬죠. 곱한 것도. 그러니까 2차도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3차, 4차도 계속 이렇게 곱해서 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n차 다항식은 다 연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합을 해도 연속이고 상수를 앞에 곱해도 연속이니까 이 얘기가 뭐 이 자체를 새로 증명할 필요 없이 이 결과에 따름 정리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내가 앞에서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PF라고 쓴 거는 이거 프루프의 약자입니다.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폴리노미얼이라서 내가 P라고 썼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부분 x의 n승 얘가 이런 게 다
continuous죠. 왜냐하면 x를 얘는 n개 곱한 거고 요거는 x를 n-1개 곱한 거니까 x가 연속이라는 거 알면 계속 곱해도 연속이라는 거 알죠.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숫자를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곱해도 여전히 연속이죠. 근데 저런 것들을 다 더하고 있죠.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이만큼이 다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은 어떻게 됩니까? 레셔널 펑션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이게 1번이고 2번은 P하고 Q는 각각 폴리노미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가 레셔널 펑션이라고 부르죠. 유리 함수라고 부르죠. 그러면 요거 G분의 F도 각각이 연속이면 연속이죠. 아까 우리 1번에서 폴리노미얼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니까 나누어도 연속입니다. 단 요 부분 있죠. If it is defined.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분모가 0이 아니면 이라는 뜻입니다. 분모가 0이 아니면 얘가 0이 아니기만 하면 항상 연속함수다라는 뜻입니다. 네, 중요한 이제 연속함수의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이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중간값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하죠. 수학에서 이렇게 정리, 그냥 theorem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무슨 정리라고 부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에 이름이 붙어 있죠. 그 풀 중에도 우리가 이름이 붙어 있지 않은 풀을 잡초라고 부르죠. 물론 그 잡초도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가 다 예쁘고 중요한 우리 자연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원 중에 하나지만 그냥 얼핏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잡초라고 부르는데 정리들도 세상에 수많은 정리들이 있는데 물론 그 정리 하나하나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겠지만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정리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에서 자주 쓰고 심오한 그런 정리들은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Intermediate Value Theorem이라는 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가정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닫힌 구간 있죠. 끝점들 A하고 B 끝점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closed interval A, B에서 연속이라고 가정합시다. 다른 말로 여기에 모든 점에서 다 연속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n이라는 거는 어떤 숫자인데 FA하고 FB라는 이 함수값, 끝점에서의 함수값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단 두 함수값은 서로 다르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가정이고 결론이 뭐냐면 중간값 정리니까 중간값이라는 게 뭐가 있겠죠. C라는 게 있는데 시작할 때는 클로스드 인터벌로 시작했어요. 닫힌 구간에서 시작했는데 여기 우리 결과에서 얘기하는 이 구간은 오픈 인터벌입니다. 여기 끝점이 빠진 인터벌이에요. 요 A하고 B 사이에 C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such that 여러분들이 요 n이라는 넘버가 바로 다름 아닌 중간값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FA하고 FB 중간에 있는 아무거나 요 중간에 있는 아무거나 선택했을 때 그거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C가 항상 있다 라는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거죠. 연속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쓰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A하고 B라는 인터벌이 있다고 하죠. 그 다음 여기 각각 A하고 B를 함수값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여기가 FA 그다음에 여기가 FB FA하고 여기하고 여기 함수값 요 사이 네. 이 두 개 다르죠. 두 개 다르고 between FA and FB라고 했는데 FA가 FB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이 그림상에서는 그럼 이 사이에 아무런 넘버 n을 하나 선택해 보죠. 내가 여기를 한번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n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C가 이 그림상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디죠? 요 점. 또 있죠. 요 점. 또. 요 점. 요 세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요 인터미디에이트 밸류 세럼에서 얘기하는 요 C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있다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요 n에 대해서는 C가 세 개가 있는 거죠. 요 n이 좀 내려가면 하나밖에 없겠죠. 더 올라가도 좀 많이 올라가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적당히 이렇게 요 그림상에서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경우도 있죠. 이게 연속 함수를 그려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다 쓰기 귀찮아서 그냥 Intermediate Value Theorem이라고 해서 IVT라고 그냥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 중간값 정리에서 왜 연속 함수여야 하는가 여기 연속 함수라고 가정했는데
이거 가정이잖아요. 왜 연속이어야 되는가? 그 다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요? 1번하고 2번이라는 가정이 없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A, B에서 연속이 아니라고 해보죠.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네. 지금 뭐 내가 함수 f를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연속함수가 아니죠. A, B에서. 왜냐하면 여기 이 점에서 끊어졌으니까 이 연속함수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극한값하고 함수값. 함수값은 여기 있고 극한값은 1로 가면 요 값이고 1로 가면 우극한은 요 값으로 가죠.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니까 얘는 연속이 아닙니다. 요 점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연속이 아닌 거에 대해서 이 intermediate value theorem이 성립하는가? 안 하죠. 왜 안 하죠? 여러분이 n을 여기다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에 함수 fa고 여기가 함수값 fb죠. fa하고 fb 사이에 내가 중간값을 하나 잡았어요. 근데 그 점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c가 없죠. 왜냐하면 연속이 아니니까. 자, 이번에는 2번. 왜 하필 클로즈 인터벌에서 연속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렇지 않게 가정을 해봤어요. 한쪽 끝점만 빼왔습니다. A라는 끝점은 뺐어요. 근데 이게 중간값 정리가 성립하는가? 이런 결과가 성립하는가를 보죠. 아까와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 여기가 FA예요. 이 점에서의 함수값입니다. 그리고 A하고 B, A를 빼고 B까지 연속으로 그리면 되는 거죠. 뭐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X는 A에서 함수 F는 연속이 아니죠. 맞나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연속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연속인데 X가 A일 때 하필 불연속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n을 여기로 잡으면 저 점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c는 없죠. 그런 c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안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값 정리에서 1번과 2번은 가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1번과 2번이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intermediate value theorem은 쓸 수가 없죠. 네, 이쪽을 지우겠습니다.
이게 주장입니다. 뭐냐면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3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이 1과 2 사이에 x는 1, x는 2 사이에 반드시 있다 라는 건데 이거를 증명하기는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중간값 정리를 모른다 그러면 증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뭐 저 루트를 찾아서 이 근을 찾아서 1과 2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접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려서 접근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이 중간값 정리를 사용해서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수를 3차 함수를 이렇게 정의합시다. 그러면 fx는 0, 그게 바로 이 이퀘이션이죠. 자, 함수를 저렇게 두고 얘가 일단 다항식이니까 당연히 연속입니다. 연속이고 우리는 관심 있는 게 1하고 2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만 국한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1하고 2 사이에서 연속이다. 여기까지는 성립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항식이니까 3차 함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일로 와보죠. 중간값 정리의 가정을 만족합니다. 여기까지 만족하죠. 그 다음 이제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n이라는 임의의 넘버를 생각하기 전에 FA하고 FB가 뭔지를 한번 따져보죠. 다른 말로 양쪽 끝점이 뭐냐 이거를 판별해 보라는 겁니다. 1을 넣으면 뭡니까? 1을 넣으면 뭐죠 이거? 빼기 1 음수입니다. 그 다음 F2는 계산이 쉽지 않네요. 2를 넣으면 32, 2를 넣으면 24, 6 빼기 12 맞나요? 8, 12.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값, 하나는 마이너스 1, 다른 하나는 12. 우리는 요 n을 뭘로 잡으면 됩니까? n을 바로 0으로 잡으면 되는 거죠. 네. 그 중간값을 0으로 잡으면 우리는 그게 바로 루트가 되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도 수학 기호에 익숙해질 때가 됐어요. 이건 무슨 글자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E, 알파벳 E를 내가 이렇게 뒤집어서 쓴 겁니다. 왜 이렇게 쓰냐 하면 이거는 수학 기호예요. There exists라는 것의 뜻을 나타내는 수학 기호입니다. 네. C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C가 어디서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겁니까? 여기 우리 양쪽 끝점 1하고 2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0, 요 0이 바로 우리의 중간값 n에 해당합니다. 요 0이 바로 우리의 중간값 n에 해당하죠. 요 함수값과 요 함수값의 사이에 있는 n을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해가 존재한다는 거죠. 1하고 2 사이에 해가 존재한다. 정말 아무 다른 계산, 뭐 그래프를 그려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 하나 연속성을 사용해서 그거로부터 중간값 정리를 이용해서 1하고 2 사이에 솔루션이 있다. 루트가 있다. 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